베이모스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고님. 유튜브로 항상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예요. 오늘은 무능한, 융통성이 전혀 없는 연대장에 대한 이야기 올려볼까 합니다. 때는 2010년 11월 말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집에 갈 사람이라 긴급한 상황이나 훈련이 잡히지 않는 이상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고, 저와 제 알동기들과 생활관에서 또는 행정반에서 짱박혀서 노가리를 까던 와중에 중대장님과 보고관님께서 저희에게 중대 전원을 생활관으로 집합하라고 시키셨습니다. 너희들도 들었다시피 이번에 새로운 연대장님께서 우리 연대에 이취임식을 할 거야. 쉽게 말해서 지금 연대장님의 임무교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 연대장님께서 우리 중대 포함해서 다 중대까지 돌아보신다고 하니까 막사 내부랑 외부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취임식만큼은 연병장에서 사열도 할 거니까 너네 총기랑 창구를 깨끗하게 닦아놓고 사열 예행 연습도 해야 될 거야. 알았지? 저는 솔직히 곧 말년이라 할 것도 거의 없고 심심하던 와중에 그래도 뭐라도 할 게 생겼다, 시간도 평소보다 좀 빨리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이윽고 새 연대장님께서 저희 중대로 오셔가지고 간부 병사 할 것 없이 한 명씩 악수를 하며 대충 쓱 막사를 둘러보시고는 다시 1층 본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새 연대장님께서는 막사를 둘러보고 가신 지 이틀이 지났을 무렵 저희는 그 추운 연병장에서 대략 3시간을 달달 떨면서 사열 연습을 죽어라 했고, 사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내빈들, 사단 군악대, 연대와 예하 대대 병력들이 모여 정렬해 있는 동안 무슨 이유인지 새 연대장님께서는 예정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1시간 반 정도가 더 흐른 뒤 곳곳에서 춥다, 화장실 가고 싶다, 잠깐이라도 앉아서 쉬면 안 되겠냐 앵앵대는 타중대 아저씨들과 같은 중대 동기 후임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한 저희 중대장님은 옆 수색 중대장님에게 대열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 한 중대씩 빠르게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은 어떠냐라고 해서 허락하셨고, 저희가 화장실을 갈 차례가 되었을 때 무려 그제서야 새 연대장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어 순간적으로 옆에 중대장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제 동기들과 저희 입 밖에선 반사적으로 야발이 그대로 튀어나왔죠. 중대장님은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도 답답하고 지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냥 상황을 넘기시곤 저희를 아까 그 대열로 다시 정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4시간 반, 5시간 눈이 덜 녹은 상태로 남아있던 연병장 위에 칼바람을 맞아가며 서있던 저희 앞에 새 연대장과 그리고 원래 연대장의 이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새 연대장이 늦은 이유는 점심을 안 먹었다고 해서 밥 먹고 오느라 늦은 거였고요. 아무튼 레토나에서 내린 두 장교, 앞으로의 소감과 각오를 이야기하며 번갈아가며 2-30분씩 이야기를 더하고, 그렇게 이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저희는 중대로 올라와서 바로 씻고 행정반에서 우연히 보호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 샤워했냐? 추운데 고생 많았다 진짜. 이번에 새로 오신 연대장님이 국방부 행정과에서 오셨대. 일단 확실한 건 야전 경험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있다 온 사람이야. 병사들이랑 장교들이랑 같이 훈련하는 거 아예 안 보셨다고. 임관 이후로 단 한 번도. 하지만 보호관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달리 저는 반대로 생각했죠. 에이, 설마 소위 때부터 바로 국방부 행정과로 갔겠어. 그래도 쏘가리부터 훈련 한번 해봤겠지. 군대도 사람 사는 데인데 탈진할 때까지 굴리진 않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었지만, 사열 때도 그렇고 문제는 그해 말 혹한기 훈련 때 발생하고 맙니다. 전역까지 대략 한 달이 남은 시점에서 저는 말말차를 다녀오고 다음 말차를 나갈 계획을 잡고 있었죠. 이 휴가 기간 동안 혹한기 훈련도 짤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행정반 앞에 공지사항에 휴가 일정표가 붙어있고, 저는 그 자리에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2주 지나고 복귀하고 다시 전역이라는 일정표를 작성해서 행정병에게 추가로 전달하고 생활관에 와서 개인정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 갑자기 저희 말년들의 휴가가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제 동기한테 물어봤죠. 야 OX야! 고생하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야, 우리 휴가 왜 취소됐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에서 취소했습니다. 연대장님이. 아니 왜 우리 집에 가는 놈들인데 휴가 나갔다가 온 다음에 전역하고 부대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 찍고 바로 다시 나가겠다는데 왜 집 가는 거 그걸 잘라? 저도 모르겠습니다. 연대장님이 주말 찍턴하지 마시랍니다. 저희 중대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중대도 다 잘렸습니다. 됐다, 야 미안하다. 얘 우리같이 힘없는 병사들이 뭘 바꾸겠냐. 백도 없는데 너 하던 일 해라. 고생해라. 혹한기는 4박 5일로 진행되었고, 처음 하루 이틀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문제는 혹한기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순서가 국지도발, 대항군이 있고, 전면전, 대항군 없고, 전술지휘소 이동, 예비지휘소 이동, 행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인데 저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일이 3일차에 발생했습니다. 통신병들의 경우 전술지휘와 예비지휘소를 개소할 경우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전산 장비들을 싹 다 모아서 지휘소로 이동시켜가지고 총지휘관, 과장급, 장교, 부사관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교신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해 주어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적으로부터 노출을 최대한 막아보겠다고 안면 위장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연대장이 저희 중대로 머무르고 있는 곳을 쓱 보더니, 야 니들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안면 위장 똑바로 안 해. 이 새끼들이 이거 개 빠져가지고 적들한테 노출되면 다 총알바지 되기 싫으면 위장 똑바로 하라고. 입술까지 싹 다 나시자! 이래놓고 연대장 본인은 안면 마스크 쳐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식사 추진 때도 마찬가지로 병사관 간부관 할 거 없이 부식 보급이 오질 않아 전부 다 비닐밥 먹고 있는데 자기는 지휘소 텐트 안에서 혼자 숨어서 라면 먹고 있었습니다. 여차 저차 3일 4일 과정이 끝나고 저희에게 마지막 코스인 행군이 남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훈련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말년인데 행군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략 15km 정도 갔을 때 제 동기 한 명이 무릎이 아프다며 의무중대 앰뷸를 타고서 먼저 중대로 복귀했습니다. 그걸 본 중대와 타 중대인들은 저도 아픕니다라고 하면서 다 같이 타고 가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행군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되었지만 먼저 간 인원들 중에 참극을 겪고 마는데 그렇게 5시간 정도 걸어서 20km분을 완료했을 때 수송대에서 지원하는 버스 하나와 2돈 반 1톤 트럭을 타고 중대 복귀할 때쯤 갑자기 앞에 가던 연대장이 각 중대장과 보급관들을 소환하더니 뭐 20km 행군했다고 해야겠어? 한 40km씩 걸어야 행군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다들 군장 다시 메고서 20km 마저 걸어. 순간 이게 무슨 참신하지도 못한 지옥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놓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앞사람 발만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20km를 추가로 또 걸었습니다. 아무튼 중대에 복귀하니 다들 발바닥에 물집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일단 이미 열애했던 인원들이 대청소를 해놔서 그런지 바닥과 침상에 먼지와 모래알갱이는 찾아볼 수 없게 깨끗했고 훈련을 마친 모두가 샤워를 하고 자잘한 청소만 하고 끝내는 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야 아직 상황 안 끝났는데 니들 뭐 하는 거야? 저희 이미 20시 30분에 행군 복귀하면서 훈련 완전 종료되었습니다. 연대장님. 나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지휘관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딴 거 없잖아. 다 출동 준비 자세로 다시 대기시켜. 자, 당직사관이 전파한다. 방금 연대장님께서 왔다 가셨는데 상황이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네. 총기 불출해서 너희들 침상 위에 앉아있어라. 이상 전파 끝. 기껏 끝내고 샤워하고 나왔더니 다시 준비태세 갖추라는 전파 사항을 듣자마자 단체로 후임 동기할 것 없이 욕을 하고 괴성을 지르며 결국 그 상태로 1시간 정도 지나 21시 40분에 상황이 종료되었고 다시 샤워하고 청소하고 그러고 난 뒤 23시가 되어서야 취침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이 오고 밀린 휴가를 나갈 준비하느라 저와 제 동기들은 신이 났습니다. 밖에 12월임에도 비가 오고 있었고 실내 점호를 할 생각에 암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행정반에서 갑자기 행정반에서 전파합니다. 금요일 출타자들 아침 점호 참석하시랍니다. 07시 30분까지 한초에 챙겨가지고 점호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는 이때 처음으로 본청에 뛰어가서 중대장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중대장님 저희 진짜 오늘 출발인데 굳이 점호 참석해야 됩니까? 얘들아 나 원래 출타자들 점호 집합 생략하고 짐 싸고 나갈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알지? 나도 비 오는데 밖에 나가서 점호하기 싫어. 나 평소에 비 오면 실내 점호, 비 안 오면 중대 점호하는 거 너희도 알지? 나 FM인 과장분들이나 주임원사 부연대장님 아침 일찍 출근하신다는 통보를 듣거나 이미 출근해 계시면 날씨에 따라 통합 점호나 실내 점호를 하긴 하는데 여태 나 포함해서 다른 사령분들도 마찬가지로 비 오는 날에 한 번도 통합 점호 한 적이 없잖아. 안 그러냐? 근데 이렇게 오늘 비가 존나게 내리는데 내가 통합 점호를 할 거야. 그럼 오늘 아침 통합 점호를 누가 나에게 시켰을 거 아니야?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연대장이 시킨 거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냄새나는 판초위를 입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축축하고 냄새까지 배인 것 같아 참 역겨웠습니다. 그 와중에 연대장이 전화하면서 지통실에서 깔깔 웃고 있더라고요. 다시 샤워를 하고 후급증 받으러 행정방에 가니 이게 웬걸? 동기 한 명이 출타가 취소됐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혹한기 5일차 15km 행군하고 무릎이 아픈 K는 중대로 먼저 복귀해서 의무중대에서 당직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아 소염제를 복용했고 연대장은 먼저 복귀한 인원들의 휴가 중에 일부를 잘라버린 거죠. 와... 일단 나갈 사람 먼저 나가야 되겠다고 하니 후급증을 받고 당직사관의 출타 교육을 받으면서 행정반으로 갔고 결국 K를 남겨둔 채 저희가 먼저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병소를 통과하기 직전 그 연대장과 마주쳤습니다. 아 휴가 나가냐? 예 그렇습니다. 야 니네 다 배럴을 벗어봐. 야 너희들 머리가 아주 길다. 요즘 새끼들이 이렇게 캐 빠졌어 이거? 머리 자르고 나한테 검사 받고 나가! 저희가 머리를 민 후에 부대에 바로 단발령이 떨어졌고 K는 4일이 지난 후 말차를 나갈 수 있었고 단발령의 저주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난 시점 군에서 장기를 준비하고 있던 고등학교 후배에게 그 연대장은 지금 좀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뜬금없이 궁금증에 연대장 이름 검색 좀 해달라고 요청했고 안 뜨는 걸 보니 별 진급은 실패하고 대령에서 예편한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똥별 하나 탄생할 뻔한 걸 막았으니까요. 세상에는 정말 유능하고 멋있는 간부님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간부들도 많습니다. 군생활하면서 막상 이상한 간부를 만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제 재미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베이모스님께서 올려주신 개쓰레기 같은 연대장 이야기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더를 개팬다로 오셔서 썰렁썰렁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제가 앞에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